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교명리 육식간지 일주론에서 오늘은 정유일주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 정유일주는 일지 유군이 편재의 재물이다 그래요. 그리고 간기가 이 정화가 평두살이요. 이 유금 역시 평두살이다. 그리고 이 정화는 하늘과 땅을 갈랐다. 가로 일이다. 갈고리 거리다. 끄집어낼 거리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가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고 파내는 영상이다. 그런데 이 정화는 앉은 자리가 불안하다 그래요. 이 갈고리골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태이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정화에서는 이 정화가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있는 의지처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 일가는 타인,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그렇게 또한 의지처가 있고, 주위 사람들의 후원자 또는 이 정화를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 조언자, 이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을수록 성공, 출세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 재물인 이 유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나의 재물이 되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한다면 헛된 말에 불과하고 이 정화는 유금 자기 자신이 앉은 자리 천을귀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장생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천을귀인에 좌했기 때문에 조상의 음덕이 있어서 사주격이 괜찮다면 양호하다면 조상의 음덕의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일생 여유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병화의 신금이 문창성군이었듯이 이 정화 역시 유금이 문창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병신처럼 이 정유일주도 사순이기 때문에 이 진토와 사화가 공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인사 공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은 사화 방위는 남방이다. 사오는 남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찍 고향을 떠나는 것이 좋다. 물론 이 정화가 오화 방위에서 산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일찍 고향을 떠나는 것이 실하다. 왜 그러냐면 이 병신 일주도 그렇고 정유 일주도 그렇고 이 신금에서는 신자진을 이루고 관사를 만들어내는 형상이지만 이 정유 일주의 이 유금은 사유축 금을 이루고 목기를 파괴하는 성분이다. 목기는 이 정화의 의식주 성분이며 모친 성분이다. 또한 학문 성분이다. 그래서 사주격이 잘못되면 학문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 정유일주는 록지, 오화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좋고 또한 시주에서는 이 정화가 미시에 태어나게 되면 정미시가 되는데 이 두 개의 정화가 있고 미토가 있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면 이 두 개의 정화가 만나는 것을 양화유염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력을 발휘해서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청간끼리 만나는 것을 좋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안 좋은 조합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간목과 간목이 만나는 것은 쌍모유림이라 하여 매우 좋은 그러한 형태가 되지만 이 을목과 을목이 만나는 것은 복음잡초로 하여 서로 간에 비비 꼬이는 일이 있게 되어서 매우 흉하다. 이 을목이 연간 을목이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월간이나 시간에서 을목이 복음잡초가 되면 이것은 자식 낳고 풍파를 당하기 때문에 흉하다. 병화와 병화가 만나는 것은 복음 홍광이라고 해서 극단적이다. 그 형제 동료의 덕이 좋을 수도 있는 반면에 이 홍광 천리라고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이 천리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화는 물론 신강에서 기신작용이라면 흉한 것도 있지만 두 개의 신강신약을 떠나서 두 개의 정화가 있는 것은 양화 위험이 되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된다. 무토가 만나는 것은 대지현모라고 해서 산과 산이 이렇게 펼쳐지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산이 깊고 높고 그래서 만인의 이 산에 포근함을 준다 그래요. 산이 있어야 정적이 되고 만물이 살아가게 된다. 즉 무토 태상이 변해서 평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하다. 두 개의 기토가 만나는 것은 평원 옥답이라고 그래서 끝도 없이 옥답이 펼쳐지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많다는 것을 상징한다. 상당히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수많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만물이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임무이기 때문에 이 기토가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그래요. 그러한 반면에 두 개의 경금이 만나는 것은 양금 살상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피보고 수술할 일이 있게 되는데 사구금 서방 백호살의 기운이라고 그런다. 이 경금을. 그래서 두 개의 경금이 만나면 한 하늘에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또 다른 경금은 나를 따르라 하고 이 또 다른 이 일간 경금은 또 나를 따르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분리격이다. 그래서 이것을 양금살상 쇳덩어리와 바위덩어리가 부딪히는 형상이다. 칼이 부딪히는 형상이다. 그러면은 칼은 이빨이 빠지겠죠. 서로 간에 부딪히면. 그래서 매우 흉하다. 신금 또한 두 개의 신금이 만나는 것은 매우 흉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취금, 세수라고 그러는데 두 개의 신금이 만나면 보석과 보석이 만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간에 잘난 척을 한다. 그래서 내가 잘나야만이 보석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최우선 잘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게 되는데 두 개의 보석이 서로 간에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꼴값 떠는 인생이 되는 속에 감춰진 그 마음 속에 누구보다도 나는 잘나야 한다는 마음이 되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게 되므로 그래서 두 개의 신금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임수는 두 개의 임수가 만나면 왕양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태평양 앞바다처럼 수많은 물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는 물은 서로 간에 합류하는 기운이다. 하나로 변해버린다 그래요. 이 두 개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의 뜻과 이상이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저 사람도 똑같이 이것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임수에서는 둘이 그 동일성 하나로 합류하기는 하지만 봐야 할 게 내가 이 임수가 6개의 지지를 깔고 앉는 자인, 오진술, 신금 이렇게 해서 6개의 지지에 앉게 되는데 이 임수가 임자로 왔냐 임인으로 왔냐 또는 임오로 왔냐 여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임수가 나는 임인으로 왔는데 이 또 다른 동질성의 오행인 이 임수가 임신으로 와가지고 인신충이 서로 간에 되었다. 그러면 이 천간에서는 동질성이지만 지지에서는 충을 발생시켜서 나를 무참하게 깨버리는 또 다른 임수가 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동질성에 믿었던 똑같이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반드시 크나큰 폐지를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의 성향을 봐줘라. 이것이 사주를 보는 방법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두 개의 개수가 만나면 이것을 복음철라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급격히 한랭해지는데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보다도 더욱더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천간이 각기 자기와 같은 천간들이 만났을 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다. 특징적으로 크게 안 좋은 것은 이 을목과 을목이 만나는 관계, 경금이 경금, 신금이 신금, 그 다음에 임계수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난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두 개의 천간이 만났을 때 안 좋은 관계는 을목과 경금, 신금이다. 그래서 이 비견의 조합, 이것이 아닌 이제 겁재의 조합은 또한 다르다. 완전히 성분 자체가 나타나는 것이. 자, 먼저 오늘은 정유일주의 글들을 읽어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정유일주는 일지편제로서 조상의 음덕과 수호신을 상징하는 천을귀인 봉주일주이다. 이 천을귀인 이 부분은 사주에서 아주 많이 이게 나오고 모든 신살 중에서 길성의 음덕, 조상의 음덕 또는 수호신이다. 나를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수호신은 어떠한 상태로 나타나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래요. 우선 이해하시기 쉽게 어떠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다. 어떠한 해결될 가능성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으로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막 어린 아이가 뭐 유치원생이다. 그러한 자식이 하나가 있고 처가 있고 그래서 세 사람이 차를 타고 이 사람이 혼자 운전을 하면서 조용하게 세 사람이 안에는 타고 뒤에 자식은 뒤에 타고 해서 가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이거 다 망했고 이것을 회복시킬 길도 없고 이 빚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 빚을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이 정말 사슴처럼 예쁜 아내를 남겨두고 나 혼자 이것이 잘못되어서 얼마만큼 내 차는 고생을 하겠는가? 내 자식은 또한 어떻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 차라리 이 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셋이 같이 한꺼번에 동반 자살을 하자.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저기 그 서울에서 춘천 가는 그 강가
그쪽에 도로가 참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 보니까는 상당히 갖다 멋있고 이뻤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차 운전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면서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지점에 가서 가드레일 이것을 들이받고 밑에는 강이고 셋이 동반 자살을 하자. 이렇게 가는데 이 부인은 속으로는 뭔지 모르게 불안한 감이 있고 자식은 타서 해맑고 맑고 어디가 야 좋다 이제 요러한 시기인데 이 갑자기 이 뒤에 앉아 있는 자식이 아빠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 짜장면에 만두를 먹고 싶다. 아빠 짜장면 만두 탕수육 좀 사줘. 막 하면서 졸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어차피 죽는데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마지막 돈과 네 소원 배를 갖다 든든하게 해주고 죽어도 죽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 먹자. 그래서 그 춘천 가는 길에 그 식당들이 많은데 고급 그 식당, 중화 요리 식당에 들어가서 짜장면과 또는 탕수육과 만두와 이것을 시켜서 이 자식을 맛있게 먹이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내 자식이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고 이 아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돌면서 밖에 나와서 눈물을 닦고 그래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이 마음을 바꿔서 죽는 이 용기로 더욱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늘에서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다. 기사회생시킬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을 것은 하늘밖에는 없다. 내 조상님들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믿어보자.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한순간 마음을 딱 바꾸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수호신 천을귀인이다 그래요. 그것이 마음을 바꾸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일을 잊고 딱 사업체를 딱 접고 이제 모든 것은 다시 시작이다. 내가 고생을 할 테니까 자식과 잘 교육시키고 여보 잘 있어. 나 갔다 올게. 그래서 그때 중동 그 사우디 이쪽 건설 바람이 일어나서 3년 운전수로 계약을 하고 3년을 딱 갔다 와서 빚들도 갚고 모든 것들을 살아나갈 새로운 토대를 갖다 이 사람이 이루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 먹고 이 사업체를 망하면 어떻게 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이 자식이 먹고 싶다는 짜장면 한 그릇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 먹었다. 이것의 작용이 음덕, 천을귀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천을귀인이 되었던 문창귀인이 되었던 일간이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귀인살에 해당하는 천을귀인, 천귀 문창이 나에게 복덕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신약해서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해서 이 천을귀인 문창생이 어빈살로 작용한다면 현재의 재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재난, 풍파, 관제, 구설 그리고 이 배우자에게 능멸당하는 삶이 된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있고 간목과 무토가 있어야 능력자가 되어 행복 인생이 된다. 이 천을귀인 문창이 시신이면 감정이 풍부하여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모임 동창회, 산악회, 여행운동, 건강식품 등을 좋아하며 모으고 보자는 욕심에서 해방되어 사회에 기부하는 성격이 있으며 노련한 성품으로 실수가 좋고 즉흥적으로 덤벼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앉은 자리 일지 편제는
사유축금을 이루고 나의 인수 성분은 계획이다 그래. 계획성. 어떠한 부분을 철저하게 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 성분이다. 그런데 그 성분을 파극시켜버린다. 근근목으로.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금기를 제어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덤벼들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계획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덤벼들지 않는 인내력 있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 됨이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난 학자가 되기도 하는데 총명하여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통해서 사회에서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흉살들을 만나도 흉액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정유일주는 활발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사물을 평가하는 재주가 뛰어나지만 욕심의 광분에서 적은 재주를 이용해서 헛된 일을 꾸미다가 재난을 당하고 몸까지 상하는 일도 있다. 왜냐하면 이 일지 천인성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 정화가 유금을 앉으면 이 천인성이라고 하는데 일지 나의 인수를 파극시킴으로 일찍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어머니군인 내 일지가 파극함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어렵고 학문도 중도에 포기하기 쉬워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타인에게 해를 입어 재물을 잃고 몸을 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천을 그인 문창이 희신이고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고 또는 정미시에 태어났다면 일생이 평안하다. 그러나 근국을 이루고 죄다 신약이 되었다면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 부파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도 거두어들일 수확이 작다. 이 유금은 오곡을 거두어들이고 익은 열매가 몸체와 분리되는 깊어가는 가을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별에 쓸쓸한 기분이 내재하게 되는데 이 인간은 생을 마감하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별 분리 성분으로 작용한다. 이 왜 그러냐면 이 유금을 볼 때 유금은 시간적으로 본다면 오후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를 유급은 실화하고 계절로 본다면 깊어가는 가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는 모든 나무에서 과일이 따고 모든 열매를 수확하고 모든 곡식을 수확하는 것처럼 이 본체에서 잎과 과일 모든 것이 떨어지는 이별 분리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이것은 정해진 부분이다 그래요. 정해진 부분으로 이 신금은 병지가 되고 유금은 사지가 된다. 그래서 인목에서 생지, 이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생지는 10대를 얘기한다. 묘목은 20대, 지인토는 30대, 사화는 40대, 오화는 50대, 이 미토는 60대, 신금은 70대, 유금은 80대이다. 그래서 사지는 80대에 해당이 된다. 즉, 그런데 이 10대, 간목인 이 10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10세까지의 장생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70에서 80까지의 나이대를 사지라고 그런다. 그러면 거의 다 사람들은 70에서 80대 이 사이면 죽어가는 이 상태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사지라고 그런다. 그래서 죽음의 무렵
이미 깊어가는 가을, 이 겨울 해자축은 이것을 삼재라고 한다. 그래서 징하기를 상징하는 해자축 삼재이다. 그리고 이때를 지나서 이 인목에 다시 만물이 태어나는 것이다. 하루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고 1년도 그렇고 세월도 그렇고 이 순환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법칙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을의 쓸쓸한 기운이다. 이렇게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을의 쓸쓸한 기운, 이별의 기운, 분리적인 기운, 이것이 바로 이 뜻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주 감상해졌고 눈물이 많고 심하게 괴로워하다가도 철없는 아이처럼 웃기도 하며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변덕심이 있게 되고 예민한 감수성만큼이나 문학 속으로 있고 또는 철학적이다. 유금은 예로부터 땅의 소식을 하늘에 전하는 짐승으로 모든 결혼식 때 패백을 드릴 때 이 신에게 이 사람이 남녀가 결혼을 했다 하는 그것을 신에게 알리는 작용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패백 드릴 때 닭을 꼭 그 자리에 상에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꼭 닭을 잡아서 그 문지방에다가 먼저 놓는다. 밥을 해서 상을 차려서 그 밥과 닭 한 마리와 같이 놓는 그것이 있다. 그리고 또는 모든 귀신의 세계인 이 밤중에는 닭이 아침을 알리는 최초의 신호를 한다. 그래서 호랑이가 되었건 귀신이 되었건 모든 짐승들이 닭이 울면 인제 양기가 오기 때문에 이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물러가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귀신을 가라, 빨리 가라 하는 이 작용을 무엇이 하냐면 이 유금이 1차로 하고 술토가 2차를 한다 그래요. 모든 음적 세상에 귀신을 물러가라는 그 작용을 닭이 울어서 아침에 하고, 이 술토는 개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 개는 귀신을 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집터가 센 집이라도 아주 크고 사나운 개를 이 집에다가 뭐 몇 마리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있으면 이 집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그래요. 잊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 귀신이 많은 이 집에 조그만 삽살개 무슨 애완견 이것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이 개가 도망가 버리거나 죽어버린다 그래요. 어느 날 집터가 센 집에는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애완견은 아니다 그래요. 원래 이 닭은 영화롭고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봉황이다. 그래서 유진합금으로 용과 봉황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용과 봉황, 진토와 유금을 깔고 앉는 사람은 꿈과 이상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궁궐에 임금의 보좌에는 용이 문양되어 있고 왕비의 침실 병풍에는 봉황이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진토용이 이무기가 되어 추락한다면 사와 뱀으로 나타나고 봉황이 추락한다면 유금닭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을목이 닭의 물상이다 그래요. 이 을목을 닭이라 그래요. 새인데 이때는 바다의 갈매기가 되고 또는 우체국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상인데 대체적으로 이 을목을 닭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을목을 닭대가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근국삼합을 이루고 이 축토가 사유축을 이루면 이 소는 어빈의 상징으로 업장소멸의 마지막 단계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모든 업장소멸을 이루고 이 유금은 백보자 하느님을 상징한다. 하늘의 불보살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옆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물상이 금국이다 그래요. 이 닭은 날이 저물면 둥지로 들어가고 해가 뜨기 직전에 해를 쳐서 모든 세상 속에 양기가 밝아져 옴을 상징하는 영물이다 그래요. 이 유금을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봉황, 영물이다.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이 유금은 금국을 이루는 중심 글자로 금기 묘신으로 축토다. 그리고 금기를 축토 창고에 보관하고 축토는 임목에게 전이시켜서 이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자에서 천계의자하고 축토에서 지벽오축 땅이 깨어나며 인시의 인인기동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죽은 후 긴 어둠을 거쳐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감을 뜻하는 이것이 윤회이다. 닭의 또 다른 습성은 쥐와 토끼처럼 색을 밝히며 수많은 알을 낳는다. 인간이 죽기 전에 자신의 분신인, 자기의 분신인 자손을 남겨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명식에 자오, 묘, 유를 도하라 했고 색정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것은 모두 다산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계의 본분이 낳고 기르는 것에 있으므로 색정, 호색은 이것은 뭐 병자, 환자라면 몰라도 누구나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절간에 스님이 되었건 뭐 천주교의 신부가 되었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색정에 있고 호색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예수가 되었건 석가모니 부처가 되었건 마지막 단계의 실험은 꼭 여자로 했다. 그래요. 색정 실험이다. 그것이. 그리고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정유일주는 영리하고 재주가 있으며 화려하고 활달한 성질이다. 그러나 고집이 세다. 이 고집을 줄여야 한다. 그래요. 6월 국화처럼 화려하고 멋부리기를 좋아하여 이 정화는 홍등이요. 이 6월은 이 추국이다. 그래서 이 호색 기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또한 멋부리기를 좋아하여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여 뽐내는 일이 있어서 빈축을 사기도 한다. 또한 이 정유일주는 유별나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생활을 추구함으로 자칫 생난을 당할 수도 있다. 기획성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도 하지만 너무 기교가 심하고 제스처가 심하여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어 악평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체로 용모는 작은 편이지만 단정하고 깨끗하고 깔끔하다. 또한 피부도 깔끔하다. 그러나 유유자형이나 유진합금이 되어 있다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큰 고통을 받기도 한다. 또한 정유일주는 목소리도 깔끔하고 깨끗하다 그래요. 이것은 좋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목소리가 깨끗하다. 그래서 상대에게 호감을 주며 지모가 뛰어나고 이 점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명성을 떨치고 큰 재산도 모을 수가 있다. 그러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너무 재주를 부리고 이렇게 된다면 신용을 잃게 되면 파탄을 초래하고 계획을 치밀하고 신중하게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려는 그냥 꾸준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이 유금을 한조금이라 하는데 한냉하면서도 건조하고 서리빨과 같은 냉혹성이 있다. 어느 경우라도 이 유금은 화기를 못 만나면 냉정하면 더욱 강해진다. 그러므로 병화와 사화를 애타게 찾는 성금이 유금 성금이다. 그러면서도 타인에게 배려할 줄 모르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분이 유금이다. 그래서 냉혹하다 한지 모르겠다. 대체로 인내력이 강하여 외부의 자극에는 잘 버티지만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 스스로 자멸하는 성분이 유금이다. 그래서 이 유금, 일지 유금이 있는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면
이것은 딱 방법이 하나다. 약을 올리면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스스로 자멸해 버린다. 약 올리는 것의 최고 약한 성분이 일지유급입니다. 정유일주는 적극적으로 보이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으로 고집스럽다. 또한 용모가 아름답고 수려하여 미남 미녀가 많은 특징이 있으나 허영사치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일지 천을기 문창성으로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되는 행운도 있기는 하지만 명식의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없다면 리더가 될 수 없는 운명이므로 이 천을기 문창성 재무기 그림 속에 떡일 수도 있다. 일지장생으로 마음이 순진하고 천진스러운 매력이 있으며 용모가 단정하고 간사함이 없으며 순박하다 그래요. 그래서 학문에 열중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간목과 무토가 없으면 공연물이다. 그래서 유력한 간목과 무토가 있고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다면 또지지 않는 부시인 정화와 천을기인 문창성군의 만남으로 사람이 온순하고 섬세한 데다가 아름다운 용모 그리고 예술적 재능과 미적 감각이 뛰어나게 된다. 순수한 얼굴에 간사하지 않으며 학문에 열중하며 남을 위한 덕으로 사지에서도 살아나는 행운이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결벽증이 될 수도 있으며 늘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자오 묘유 중에 한 글자가 어떠한 글자든지 더 있다면 이 호세감을 절제하기 어려워서 황홀한 정사를 꿈꾼다. 이 황홀한 정사다 하는 그것은 이 정화가 홍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황홀한 정사를 동경하고 꿈꾼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서 육체적 욕망을 불태우려고 하고 그래서 여명은 대체로 첫 남자와 이별하고 나이가 들어서야 따뜻한 가정을 꾸미고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게 된다. 이 정유일주는 대체로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는 앙큼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또한 본때를 쉽게 느끼는 결점을 깨닫고 사람을 사귈 줄 아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수동적이고 수줍어하는 현재의 심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매사를 해야 하는데 정미시에 태어나서 또 다른 정화를 만나고 미토가 정화의 통근처가 되어준다면 수동적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변해서 매우 아름다운 사람으로 대성할 것이다. 대체로 분위기에 약한 정유일주이다. 남녀 모두 귀가 얇은 특징이 있으므로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이 부분만 명심해라. 누구든지 그러하다. 나에게 달콤하게 말하는 사람, 일확천금, 이 일을 하면 큰 돈 번다는 사람, 여기 증권에 투자하면 큰 무엇이 된다는 사람, 이 사람은 전부 다 간첩이요, 사기꾼이요, 전부 다 잘못되게 만드는 인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달콤하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남자가 되었던, 남자가 남자를 만났던, 남자가 여자를 만났던, 여자가 남자를 만났던, 나에게 그 남자가 달콤하게 말을 한다. 이것은 벌써 의심의 색안경을 껴라. 이것에 문제가 있게 된다. 어떠한 것이든지 문제가 반드시 있게 된다. 이 정유일주 여명은 그분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심성을 버리고 집안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꾸미려는 습성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꾸며라. 그래야만이 복목이 들어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정화는 바로 홍등이다. 조명등이다. 이 유금은 또한 화려한 추국도하다. 그래서 이 집안을 완전히 화려하게 꾸미려는 이 습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소박하게, 순박하게 꾸미는 이 멋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요. 아무리 신약한 정화라 할지라도 병화를 만나는 것은 두렵게 되는데, 병화는 유중 식금이 병화를 좋아하고 또한 이 병화가 신금을 좋아해서 서로 간의 명화나 이렇게 되므로 유금 재물을 병화가 독차지할 염려가 있다. 유중신금은 병화를 좋아할 뿐 정화하는 무정관계이므로 정화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자는 그 처가 외정을 하거나 부부 이별할 가능성이 있다. 재물이 일간을 따르지 않으니 재물을 득지하는 과정이 힘겹기만 하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유중신금에서 보면은 힘과 능력이 있는 관살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힘과 능력이 없는 관살이라면 이 유중신금이 정화를 능멸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운에서라도 신약한 사주에 이 정화일간에 유금대운이 와서 잘못 발현이 되면 이 나의 처가 또 다른 남편을 숨겨두고 합정, 외정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유, 중년이나 대운에서는 수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재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있다면 기운이지만 신약하다면 재난 풍파를 당하고 인생을 한탄하게 되며, 묘목운을 만나면 관제, 송사, 사고 등 손재수가 있게 되고, 이 병화 운을 만나도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사주에 개수가 이때는 한 글자가 있거나 또는 임수가 있다면 이 병화를 제어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지유금이 천을귀인이라 할지라도 일간의 것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그러니까 내 일지의 천을귀인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능력이 있어야만이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다. 즉 일지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일지 편제로서 편제의 속성이 있게 되는데, 붕어 낚시밖에 할 수 없는 능력으로는 이 고래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약하고 명식에 있어야 할 글자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욕심을 줄이는 것이 최고 현명한 방법으로 사업할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일지편제는 물질을 다루는 재능이므로 기술을 배운다면 유능한 기술자가 될 수 있다. 이 정화는 문명에 불러서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따라 흉내내는 재주꾼이다. 일지유금인 정유일주가 신해시에 태어나면 여기에서는 유금에서 신금 천을귀인이 앉아서 로군을 하고 이 유 다음에 술토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신해시에 태어나면. 그래서 술해 천문을 이루고 이 술토가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금의 토음 근처 뿌리 작용을 안온하게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과 능력이 그리고 여기에서 딱 있다면 이것을 야귀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야귀는 해수와 유금에게 있는 야귀다. 그래서 이것을 밤중의 귀함을 상징하는 야귀, 밤중의 천을귀인이 된다. 이것을 명월지상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나 미녀가 되고 상류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사주 중에 여기에서 간목과 해시에 태어나고 무토가 한 글자 있었다면 이것은 일평생 사주 볼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능력을 갖춘 정유일조가 제자 호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전에 궁핍함이 적으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재난풍파에 일생을 신음하게 된다. 왜냐하면 붕어 낚시로 고래를 잡으러다 오히려 잡아먹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지천을귀인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항상 주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암시가 있다. 이 정화는 꼭 명심을 하시라.
앞길을 밝히는 등불의 상으로 남의 덕을 보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덕이 돌아오는데,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명성과 행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활인공덕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칠성신, 수호신이 임하여 있기 때문이다. 명식의 금수재관이 많으면 심장, 소장이 허약하다. 그래서 저혈압이 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되기 쉽다. 여명은 많은 남성과 인연을 맺을 수 있으며, 남자는 출세와 재물 욕심에 일생을 그르치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인수와 비급이 많은데 진토와 축토가 없다면 남녀 모두 음란해지고 재물복이 없으며 폐와 대장이 병이 된다. 또한 이러한 남자는 애인을 두거나 처한테는 인색하지만 인수비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군급쟁조로 넘어간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후하며, 이러한 남자의 처는 애인을 있을 수가 있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 인수비급이 과다한 명식에서 유금이 시신일지라도 이 유금은 극쇠약하게 되고, 특히 인수비급이 과다한데 오화가 있다면 이 유금이 형질 변경으로 깨져버린다. 그래서 군급쟁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일지유금은 금국을 이루는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급빈자가 되지는 않는 복덕이 있다 그래요. 명식에 축진파살이 있는 것보다는 술미형파살이 더 흉하다. 왜냐하면 이 정화의 법질서를 상징하는 관성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신장 방광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 정유일주는 간지 평두살이다. 그래서 애타행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뜻한다. 명식에 이러한 평두살, 이러한 부분이 4개 이상이 있거나 대운에서 이루어지면 종교나 역술에 심취하거나 또는 결혼하기 어렵거나 수많은 문제들이 있게 된다. 이 정유일주를 복성귀인이라 하는데, 명식이 양호하다면 수복을 뜻하는 기신으로 일생복禄이 따르며 부귀장수하고 유금도화의 아름다운 철을 얻을 것을 암시한다. 대체로 정유일주는 양호한 배우자를 만나는 인연으로 총명하여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통해서 사회에서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흉한 이를 만나도 피해가 적으며, 남자는 그 처가 학문적 재질이 높으며 부친 또한 교육직에 종사하기 쉬우며 처 또한 교육직에 종사하기 쉽다. 여명 또한 그 남편이 학문적 재질이 높으며 남편복과 관록복이 있어서 출세할 수 있는 남편 인연이고, 아버지 또한 교육직에 종사하기 쉽다. 그런데 명식에 축토가 있으면 결벽증과 우울증이 발생하고, 시가집과 시누이,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걱정이 많다. 또한 남편의 주색, 풍류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지만 여타의 일주들에 비해서는 단연 좋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을 잘 보필하는 현모양처로서 시가집이 부응하고 내조를 잘하는 정유일주이다. 정유일주의 질병은 심장과 간장이 허약하여 안경을 쓰는 경우가 많고, 금기가 극상을 받으면 하열, 토열, 치질 등 피를 보는 수가 있다. 화기가 극히 허약하다면 꼭 치질, 토열, 하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떠한 경우라도 화기가 유력해야 한다. 이 개수가 투출했다면 안질로 고생하고 기억력이 없게 되며 학문으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직업으로는 법조계, 정보통신계통이 적합하고 금융, 관광, 무역, 패션, 금은세공, 양은기물, 비철, 금속계통과 인연을 맺기도 한다. 철새계금이 되었다면 치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또는 약사,
기자, 연예인, 예술 예능도 길하다. 이 정화는 주작으로 말을 잘함으로 교육계통에도 적합하며 이발사, 미용사, 돈놀이 당구장, 쌀가게, 왕구점 등과도 인연이 있다. 야, 오늘은 정유일주를 공부를 하셨고 내일은 무술 개강일주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